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CPI로 인해서 놀랐던 것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좀 진정됐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까지 오늘 기분 좋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로 인해서 오늘장 좀 변동성이 있죠. 코스피는 현 시점에서 지금 약보합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그래도 다행히도 0.6%가량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역시나 테마성 종목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또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또 초전도체 느낌의 이렇게 테마성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함께하는 대표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주식라방에서는요 시황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여기다가 오늘 또 우리가 당연히 어떤 종목을 유심하게 봐야 될지 거기에 따른 원탑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늘 함께 하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찍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정말로 시장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애매한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낸 종목이 많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방송 보면서 어떤 종목으로 또 우리가 수익을 냈는지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한번 오늘 함께 하시는 대표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스 대표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연속적으로 출연을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수요일인 줄 알고 좀 착각을 했거든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빅스입니다.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도 하마터면 오늘 방송에 출연 못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퇴근하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오늘 증시도 밖에처럼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을 좀 모색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살짝 이제 반등을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내심 좀 기대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부분 대비 국내 증시가 다소 이제 선방했던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사실상 이미 그 부분이 선반영됐고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이제 또 이번 주에 남은 매크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경계감들이 시장에서 작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은 내일까지 이번 주 남은 내일 시장까지 수익을 또 어디서 챙겨봐야 되는지가 사실상 우리가 매일매일 고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익 포인트 또 챙겨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장 같은 경우는 좀 어지러운 것 같습니다. 양 지수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볼 만한 부분은 당연히 존재하고 있죠.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최근 시장,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는 테마성 느낌이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라든지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오늘 시장에서 활기를 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장에서 익절을 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됩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가 또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튀어 오르면서 20% 넘게 두 자릿수 넘게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22% 넘게나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장에서 진입했던 한국컴퓨터 상한가 말아올렸고 오늘장에서도 추가 시세 내주다가 지금 좀 밑꼬리를 달고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2거래일 만에 19% 넘게나 수익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나도 이렇게 상한가 찍어보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엔 순간 포착 종목으로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무료로 단타 종목으로 드린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 나도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에서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야지만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다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셔서 남은 오늘 시장 그리고 내일장에서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종목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남은 오늘장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도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연준 위원들이 좀 진정을 시켰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정말로 이 영향을 다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살짝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엊그저께 미국 증시를 떠올리면 네. CPI 예상치 상회 소식에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미국 증시가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내 증시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코스피는 양전에 성공하진 못했지만 코스닥은 양전에 성공을 했어요. 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빠졌던 거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다소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상 CPI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못한다. 그런 것들을 의식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이미 선반영이 됐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이제 뒷날 어제죠. 어제 바로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추가적인 상승을 더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또 이제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작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장의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보기는 조금 애매한 구간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결국엔 수급이 문제였죠. 어제부터 외국인이 좀 수급을 이탈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원래라면 이 기존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네. 하락 어느 정도 좀 유지되는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막 상승이면 하락이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꾸준하게 뭐 한 방향성으로만 해주는 게 아니라 매수를 잠깐 뭐 하루 이틀 정도 했다라고 한다면은 또 다음날 다시 매도를 해서 이 사실상 적지 않은 규모를 계속 번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방향성 잡기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도 있는 거고 무엇보다 이제 현물 시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큰 폭으로 좀 매수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도 시장의 탄력적인 상승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또 그런 기본적 분석을 좀 넘어서 기술적 분석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중요한 저항대에 좀 위치해 있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코스닥은 좀 아직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인 모습들을 우리가 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엔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년 넘게의 기간 동안 이 강한 저항대를 뚫냐 마냐의 시점에 지금 다시 도달해 있습니다. 이 시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기 위해서는 시장이 정말로 탄력적인 상승 모멘텀이 하나가 딱 나와줘야지만 안정적인 이제 수급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런 시점이 좀 겹쳐 있다 보니까 시장이 또 이번 주에는 또 아직 남아있는 지표들도 있어요. 뭐 PPI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 이런 지표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수급세가 그렇게 활발하게 들어오기가 좀 애매한 시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일까지는 조금 오늘 같은 애매모호한 시장에 조금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오늘 그리고 또 개별 업종들 개별 종목들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어찌됐든 상승하는 종목들은 계속 꾸준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내일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그런 업종들 테마들 우리가 또 선점을 하고 거기서 또 종목들을 골라서 우리가 진입을 해야겠죠. 자,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오늘 원탑 종목까지 챙겨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란톡방까지 꼭 들어와 주셔야 그 종목들 여러분들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도 이뤄질 뿐만 아니라 특히나 시장 속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개별 이슈단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분위기가 내일까지도 좀 지속이 될 것 같거든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지 어떤 개별 업종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 함께 하시는 빅스 대표님일 것 같은데요. 일단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만 익절한 종목들의 총수익 합을 100% 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진 120%가 넘는 수익률을 이번 주에만 드렸는데 특히나 오늘 장에서도 이 장에서도 애매한 장 속에서도 익절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됩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또 붐을 뿜었죠.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22%나 우리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 또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무료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 대표님께서 장중에 이 순간 포착 종목으로 드리는 종목인데 어제 함께 하셨더라면 오늘 장에서도 또 받아볼 수 있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나는 못 받아봤다. 한국컴퓨터 어제장에서 상한가 말아올려서 또 챙겨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나는 못 챙겨봤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꼭 입장하셔서 모두 다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우리 대표님께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순간 포착 종목이다라고 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난 지금 빅스 대표님과 함께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이 TV 화면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표님 저희가 수익률표를 봤는데 오늘장 이렇게 애매한 장 속에서도 익절을 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됩니다. 일단 하나하나 좀 리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오늘 리뷰할 종목들이 이미 네. 1차적으로 했던 종목들이에요. 했던 근데 또 종목들인데 추가적으로 시세를 맞아요. 내줬더라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와줬던 종목들이기도 네. 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살펴보자면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이제 제가 이 방송에서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 노란톡방에서 이 한때 저 PBR 관련주들, 증권, 은행, 보험주들이 강하게 시세를 줄 때 눌림목에서 접근한 게 바로 하나투자증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가 방송 도중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기 방송 도중에 하나투자증권 나는 눈여겨본다 이렇게 살짝쿵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 제가 아마 드리진 않았지만 아마 그때 그 저 PBR 관련주 얘기를 맞아요. 드리면서 아마 얘기가 나왔던 걸로 더 기억을 좋게 해요. 보는 네. 종목이 오히려 있다라면서 그때 두 개의 선택지보다 제가 이제 관심 네. 종목을 이 하나투자증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그거를 노란톡방에서 드렸거든요. 그 종목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공략했던 시점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본다면은 저 PBR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눌림목도 나오고 지금 조정 기간에 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이 증권이나 보험주들은. 근데 이 종목 우리가 그 많은 종목들 중에서도 제가 하나투자증권을 조금 더 이 포커싱을 둔 이유가 이 종목은 가상화폐 관련주이기도 해서예요.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특히나 최근에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이 가상화폐에 대한 자체적인 이슈도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화폐는 좀 상승했다가 눌리다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멘텀들이 이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투자증권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이 종목을 같이 공략을 또 해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을 2월 1일 날 들어갔어요. 대략적으로 딱 2주 정도 걸렸는데 그 기간에 이제 연휴도 끼어 있고 뭐 주말도 끼어 있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략했던 시점부터 우리가 수익을 20%가 넘게까지 본 시점은 거래일수로나마 한 7일 정도, 한 8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하나투자증권을 지금 화면상 보이시겠지만 이 사각형 안에서 첫 번째로 매수를 했어요. 이 빨간색이 그려질 때 이제 우리가 초입 부근에서 진입을 했던 건데 정확하게 이제 오후 3시쯤 제가 이 리딩 사인을 드렸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이 3,880원에 하나투자증권을 제가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고 자, 이 종목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 오늘 굉장히 크게 많이 올라갔죠. 자, 지금 화면상에 보이시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종목 저희가 진입한 시점부터 정확하게 사각형이잖아요. 이 사각형에 진입을 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시세를 주기까지 딱 캔들 8개 그렸어요. 말 그대로 8거래일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본 수익이 대략적으로나마 22%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은 이렇게 해서 또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저는 이 종목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이 종목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종목 왜냐면은 제가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두었던 때가 이 3,000원대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이미 1차적으로 공략을 했었어요. 1차적으로 이때 당시에 공략을 해가지고 이 상승 우리가 봤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들어갔던 상한가 저희 노란톡방에서 1차적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다시 들어갔던 시점이 이 눌림목 시점에서 정확하게 공략을 했던 겁니다. 분명 우리가 지금 뭘 기준으로 두고 공략을 했었냐면 이 21선 이평선을 두고 따라서 올라가는 매매를 했던 거예요. 정확하게 눌렸을 때 잡고 올라갈 때 팔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 잡고 또 올라갔을 때 팔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꾸준하게 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로 이렇게 수익을 챙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나투자증권은 뭐 오늘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상한가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 가능하겠죠. 그만큼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나투자증권 말고도 이제 또 두 번째 종목을 리뷰를 먼저 또 같이 해보자고 한다면은 한국컴퓨터예요.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한국컴퓨터인데 이거는 하나투자증권은 저희가 이제 단기적인 수익, 단기 수익의 관점으로 들어간 거고 한국컴퓨터는 저희가 단타 개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장중에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드렸었고 자, 이 잡아드렸던 시점부터 정확하게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 같이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한국컴퓨터가 오늘은 갭상승을 시작해서 음봉으로 좀 다소 내려오는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 전날
이 양봉, 장대 양봉을 그려주는 상한가 때 이 중간 부근에서 저희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익 온전하게 또 챙겨오는 케이스가 되었는데 이걸 이제 일봉이고요. 같이 분봉상 차트를 좀 볼게요. 5분봉 차트상 저희가 진입했던 시점이 6,920원입니다. 자, 이날 장 초반에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부근에서 자, 지지가 나온 시점부터 우리가 재상승하려는 그 거래량까지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당시에 진입했던 시점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정확하게 바로 또 올라가주는 모습들 이렇게 나왔고 저희가 진입하고 한 시간 정도에서 2시간 사이에 상한가까지 또 안착해주는 모습 당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두 번의 이 분할 매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끌고 올 수가 있었고 오늘 아침에 전량 매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또 이렇게 챙겨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장은요 우리가 딱 공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시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손실만 보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또 수익 보기가 굉장히 힘든 그쵸? 까다로운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조급해하면 손실을 보는 게 바로 현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테마성 느낌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를 가까스로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내려오고 지금은 진짜 시장이요. 예전에는 뭐 너무 애매해요. 하나의 테마가 형성이 돼가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네. 그래도 못해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상간 동안 계속 뭐 눌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테마들은 그렇게 상승들이 좀 이어지질 못하고 물론 초전도체야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그 전까지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종목들과 테마들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눌림목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잡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시점부터 분봉상에서 지지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한국컴퓨터나 이 하나투자증권이나 정확하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다 공략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을 잘 파악을 해야지만 수익을 잘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듯이 지금 시장 대응이 혼자 힘드시다면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 안전하게 타점 맞춰서 잘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오셔가지고 수익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장에서도 수익을 냈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까지 해드렸습니다. 수익리플 보시면요. 오늘장에서 어떻게 됐나요? 암호화폐 관련주 이슈가 붙으면서 오늘장에서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표님께서 사실 주식라방 이 방송에서 저 PBR 관련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두 종목 소개하시면서 그 두 종목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투자증권인데 내가 자세한 타점에 대해서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하겠다라면서 노란톡방 안에 그 자리에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공략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받아보셨을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렸을 때 잡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반복하다 보니까 22%라는 큰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제장에서 장중에 순간포착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내외에 바로 또 슈팅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진입을 한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 2거래일 만에 19% 넘게 수익을 드렸거든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굉장히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테마의 연속성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바뀌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제대로 된 가격대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드리는 종목 플러스 알파로 오늘장에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사진까지 받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TV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라는 인증사진을 보내주셔야지만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QR 찍고 인증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시황 그리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오늘장에서 핫했던 종목 간에서 어떤 종목이 내일장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뜨거운 초전도체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사실 어제장에서도 우리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오늘 다시금 시세를 내주면서 두 종목
종목을 또다시 들고 왔거든요. 어제 장에선 덕성을 픽하셨는데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똑같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덕성을 픽하진 않았습니다. 어제 다른 종목들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어,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두 네. 개가 나온 건데 어제 CCS랑 또 다른 종목이 서남이었어요. 서남. 네. 서남 오늘 서남이었어요. 상한가 갔잖아요. 맞아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서남 픽했지만 네. 오늘도 서남이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서남은 결국엔 제가 이제 어제 그랬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니까요. 사실상 우리가 잡으려고 한다면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아주거나 네. 아니면 갭상승을 좀 크게 띄워주지 않는 선에서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 그랬는데 오늘은 갭상승이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들어가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종목은 또 파워로직스랑 덕성을 좀 보자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도 이제 덕성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하셨죠? 왜냐면 덕성입니다. 오늘 장에서 이전에도 CCS, 서남 둘 중에선 서남을 픽하셨으니까 네. 오늘 장에서도 파워로직스, 덕성 둘 중에선 덕성을 픽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또 초전도체 관련주들이기도 하고 네. 2차 전지 관련돼서 한번 제가 배틀을 했었을 네. 때도 그때 당시 제가 파워로직스를 맞아요. 택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파워로직스를 택했던 시점 그리고 서남을 택했던 시점 그리고 제가 지금 덕성을 택했던 시점 모두 차트가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파워로직스를 여러분들과 같이 볼 건데 이 파워로직스 여러분들 제가 그때 당시에 기억했던 타점이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이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정확하게 이 픽을 해드렸던 시점이 만 원대 초반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지점이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차트 상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냐 이 종목의 초전도체 이슈를 끝내고 나서 조정 기간이 들어왔죠. 횡보하는 기간이 들어왔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나마 한 5개월에서 6개월의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기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을 넘어서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저항대 지지대에 대해서 교육도 시켜드릴 건데 네. 지금 이 종목이 정확하게 저항대를 돌파를 한 시점부터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저항대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픽했던 서남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남도 어떻게 됐어요? 서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우리가 좀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오려고 한다면은 파워로직스 같은 차트가 나왔어야 됐어요. 우리가 좀 아까 전에 제가 선을 그어드렸던 네. 이 구간에서부터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구간에 잡을 수 있는 이때 당시의 타점처럼 눌림이 한 번쯤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선왕 같은 경우는 이 돌파 시점을 우리에게 잡을 기회도 없이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제가 픽은 했지만 우리가 잡을 수는 없었던 그런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을 우리가 만약에 다시 잡는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만 원대까지 한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덕성은 그럼 네. 내일 장에서 잡을 수 있나요? 덕성이요? 덕성을 네.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덕성을 같이 볼 건데 덕성도 여러분들 차트 상태를 보시면 중요한 구간이 어디겠어요? 지금 이미 이 파워로직스랑 서남의 차트를 봤을 때 초전도체 이슈를 받고 올라갔다가 긴 조정을 받았죠. 네. 근데 이 덕성이라는 종목은 사실상 이 다른 종목과 여타 종목과 마찬가지로 가려고 한다면은 이 조정대 저항대가 8,000원 선에서 멈췄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중간에 한번 강하게 튀어 올랐던 이 흐름이 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때문에 올랐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미 이 종목은 한 차례 크게 상승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상 저항대를 한번 강하게 돌파를 해놓고 그 다음 눌림목이 나온 시점부터 재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우리가 타점을 잡으려고 하면 언제를 잡아야 되냐? 자 지금 거래량이 뭐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 정확하게 13,000원대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 포인트로 좀 보일 것 같고요. 만약에 13,000원 돌파가 나오고 나서 아까 파워로직스랑 서남처럼 만약에 눌리는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매수 시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확신을 갖고 좀 접근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 그리고 리스크를 분명히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무리하게 오늘 또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된다면 이 현상이잖아요. 네.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픽을 해드렸으니 여기서 조금 더 눌리는 구간을 조금 확인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눌리는 게 대체 어디까지 눌려야 되는지 언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여기에 눌림과 이 반등 구간 자 이런 것도 한번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초전도체들이 다시금 부각을 받는데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초전도체가 사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규 매수할 자리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 있다라고 보시나요? 전 좀 무서워요. 초전도체 관련주들 초전도체요? 전반적으로 다요. 솔직히 말하면은 오늘 수급세가 좀 상당히 많이 네. 들어오기도 했어요. 종목들이 대다수 종목들이 좀 강하게 튀어오르기도 그쵸? 했는데 저는 내일까지는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상승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엔 지금 이 하나의 발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 다음 달에 네, 또 맞습니다. 다음 달에 또 여기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여러분들, 자, 어디까지나 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는 건 없습니다. 상승이 이어졌다면 반등, 이 조정의 구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조정이 끝나게 되면 반등이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하게 위에서 잡는 것보다는 제가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덕성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눌리는 구간을 확인을 해라. 만약에 이 기대감을 통해서 추천도체가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위에서 잡아서 온전하게 손실 구간까지 버텨낼 건지 아니면 놓치더라도 눌림목을 통해서 안전하게 들어갈 건지 두 개의 케이스로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요. 대신에 조금 더 손실폭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눌림목에서 접근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방금 앵커님이 질문을 주셨듯이 뭐 지금 사실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구간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한번 같이 살펴봐드리고 우리가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사실 추천업체가 같이 움직이긴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바닥 맞아요. 구간에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몇 개 한두 개 정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제가 또 잡아드릴 수도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함께 오셔서 후발주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주식 라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제 왼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카톡방 내에서 노란톡방 내에서 계속해서 좀 반응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CX님께서 둘 다 두 글자라서 서남, 덕성 두 글자라서 혹시 픽하신 거냐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아니에요? 네네. 자, 그게 아닌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제 종목들이 움직이는 배경에는 네. 테마의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별 기업 간에 이제 호재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초전도체 자체적으로 이슈가 호재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급세가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특히 네. 최근 같은 경우는 뭐 고려제강이 지금 뭐 정지가 되어 있지만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파워로직스, 덕성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은 사실상 테마의 대장주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들은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차트들이 있다. CCS 아까 말씀 주셨는데 CCS가 지금 대장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CCS 같은 경우는 정말로 기술적인 대응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손실폭도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요. 대신에 그만큼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공략을 할 때는 이 흔드는 그 변동성에 이 감당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략할 때 조금 수익률이 덜할 수는 있어도 안전한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초전도체를 들고 왔는데 오늘장까지도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장악한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두 자릿수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덕성을 픽하셨습니다. 덕성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일단 픽은 하긴 했지만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눌림목 구간에서 좀 안정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워낙에 최근 시장에서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고 다음 달에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 게 초전도체 아직 끊기지 않은 것 같은데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 지금 서남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픽한 서남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상한가 말아 올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덕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두 종목을 좀 들어가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이 두 종목 외에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야 될 만한 초전도체 관련주 아직은 큰 심세가 나오진 않았지만 큰 시세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도 받아볼 수 있는데요. 나도 우리 대표님과 함께 초전도체 최근 시장에서 정말로 뜨거운데 안정적으로 타점까지 잡아보면서 한번 진입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또 2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하셔야지만 내일 시장에서도 또 수익 날 수 있는 종목까지 받아볼 수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한국 컴퓨터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단 이 거래일 만에 20%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미리미리 딱 수익을 주셨습니다. 이 한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단 이 거래일 만에 상한가까지 진입하고 19%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22% 넘게 2주 만에 20% 넘게 수익을 드렸는데요. 이 모든 종목들이 다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매도 타점, 손절 라인까지 확실하게 받으면서 전략까지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2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왼편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두 번째 대결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도 핫한 종목 들고 왔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 이미 하나투자증권으로 수익을 챙기셨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픽하실 건가요? 저는 이 두 종목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은 전 그래도 하나투자증권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이미 수익을 냈는데. 이미 시세를 줬잖아요. 네. 둘 다 시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두 개 중에 선택지를 고르라고 한다면은 자, 우리 기술 투자는 대장주입니다. 지금 네. 가상화폐 최근에 시세 중에 대장주인데 이 가상화폐 이슈에 따라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종목들을 접근할 때 우리에게 항상 수익만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손실도 줄 수 있는 게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손실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고 그 견디는 과정에서 무언가 하나 지푸라기라도 하나 있어야 잡으면서 견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기술 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상화폐 하나의 이 재료만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저PBR에 대한 이슈 재료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조금 고점에서 공략을 하는 기준으로 좀 잡아본다면 저는 하나투자증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차트를 좀 볼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기술 투자입니다. 우리기술 투자고 지금 오늘 시점 정확하게 돌파가 나왔어요. 사실상 우리기술 투자도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고점을 저항대 기준을 지금 3번의 시도를 끝에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 올린 게 아니라 강한 수급 이동만 되면서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저항대가 나중에는 뭐가 바뀌느냐? 지지가 바뀌는 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저항대가 돌파가 되면 그 구간이 나중에 지지대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지 구간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느냐가 이제 첫 번째 확인 조건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재료적인 부분에서도 워낙 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장주라고 하지만 좀 공략하기가 솔직히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트를 같이 또 보자면은 차트 상태가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전에 이 수익 리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의 공략하는 포인트는 21선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 자, 올라가면서 내려오고 정확하게 올라가면서 내려오는 그 시점이 21선에서 맞닿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종목도 그 전 돌파 구간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만약에 저는 이 종목이 내려올 때 지금 현재 구간 4,500원대까지 만약에 재하락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구간에서부터 또 한번 모아갈 것 같아요. 그럼 또 한 번의 수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 종목 4,500원 기다렸다 매수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점과 그 시점의 상황 여러 가지를 좀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또 한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한번 잡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같이 보고 싶다,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방송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내용, 교육 내용도 그렇고 우리 수익도 함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QR코드 꼭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함께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대결까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 오늘 장에서도 좀 큰 불을 뿜은 것 같은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역시나 우리 대표님께서 이미 수익을 내신 하나투자증권을 픽하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란톡방 안에서 이미 공략을 해서 20% 넘게 수익을 본 종목이지만 그래도 지금 재료적으로 봤을 때 우리 기술 투자에 비해서 저PBR 관련주로도 엮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이렇게 두 가지의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더 유심히 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접근하는 방법을 보면 지금 눌림이 있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접근을 하시거든요. 다시금 눌림 자리가 왔을 때 또다시 우리가 접근을 해볼 만한 매수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타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수익률표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오늘장에서만 이렇게 애매모호한 장 속에서도 두 종목이나 익절을 했습니다. 확실히 가는 종목 혹은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수익을 드리는데요. 이번 주에만 익절을 한 종목들의 총 수익률이 무려 120%나 됩니다.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암호화폐 관련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추가적으로는 시세를 주면서 20% 넘게 수익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무료 노란톡방에서 단타 종목으로 어제 드렸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제 드렸는데 단 2거래일 만에 20% 가까운 수익률을 드렸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나도 이런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 한국컴퓨터 나는 어제장에서 받아보지 못했다.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오늘장의 원탑 종목도 드리고요. 또 매일매일 우리가 좋은 종목이 있으면 순간 포착 단타 종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의 시세가 좋은데 나도 한번 오늘 받아보면서 내일장에서 시세가 올 때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약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과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순간 포착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이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와 더불어서 교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을 좀 공략을 해보면서 사실상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많이 귀에 닳도록 앉았던 게 결국 N자 패턴이잖아요. 근데 N자 패턴은 우리가 같이 공략하기 직전에 어떻게 지지와 저항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BB 검색식, 이게 사실상 제가 만든 검색식이겠지만 결국에는 N자 패턴을 찾아주는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N자 패턴은 결국 뭐냐? 자, 상승이 나왔으면 눌림도 나오고 그 당시에 다시 지지가 나와주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자, 위에서 만들었던 고점의 저항대를 다시 돌파하는 N자가 나오는 것을 바로 N자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누구나 수익 볼 수 있는 사실상 이 N자 패턴이 주가 상승의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N자 패턴은 말 그대로 하나의 파동을 만들어주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 검색식 자, 어떻게 받아볼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자, 첫 번째로는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수급만 들어오면 안 돼요. 수급만 들어오면 안 되고 자,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렸느냐?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수급이 얼마나 동반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자,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상승했다고 위에서 잡을 게 아니라 언제 잡는다? 자, 눌리는 걸 확인하고 잡는다. 왜냐? 지금 시장은요. 올라가는 테마들이 꾸준하게 올라가기도 하죠. 초전도체처럼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라도 잡아야 되나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일 당장 초전도체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올라가지 않을 경우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손실의 구간을 견뎌내야 되는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서 지지 구간이 받쳐지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조건, 강한 거래량이 수반된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되고요. 자, 양봉의 절반 이상의 내려오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데 자, 조정만 나오면 안 됩니다. 조정이 나오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자,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바닥을 잡아주는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 구간이 사실상 저는 이 N자 패턴이 가장 중요한 게 수급과 지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수급이 들어오는지, 두 번째로는 수급 들어온 이후에 지지가 나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러한 패턴들이 사실상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지와 저항,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은 우리가 주식을 공략하면 이 주식 종목을 공략하면서 특히나 기술적인 분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지지와 저항을 모르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 수가 있어요. 수익 보기가. 그래서 좀 알아볼 텐데 자, 저항선 주가가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자, 올라갑니다. 장대 양봉 그리면서 쭉 올라가요.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지점을 선으로 이은 건데 자, 여러 가지 캔들들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차트들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근데 차트들이 이렇게 그려졌다가 내려오다가 이제 올라가는 시점이 올 거 아니에요. 올라가는 시점상 이때 당시에 내려오는 눌림목들이 내려오는 구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내려오면서도 바로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자,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고 내려오다가 반등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간들이 하나의 저항선으로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순간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히는 구간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저항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항선에 부딪히면 추가 상승의 장애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자, 이때 당시에 내가 물려 있어.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자, 이때 당시에 매수를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내려갔다가 이제서야 막 올라와요.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앵커님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팔고 싶죠. 팔고 싶죠. 네. 정리하고 싶죠. 그렇죠. 이때 당시에 눌려 있었을 때는 본전만 오면 네. 정리해야겠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자, 정말로 그럽니다. 본전을 오면 이제 팔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나오는 매물들 열심히 받아 먹습니다. 누가요? 수급 주체들이.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자, 매물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이 매물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 자, 그럼 이제 뭐가 된다고요?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저항선이. 이게 바로 저항대고 저항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 강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엔 수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인데 자, 우리는 아까 전에 이 하락이 나왔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봤다면 자, 이번에는 이 지지선은 N자 패턴의 표본입니다. 자, 상승이 나왔다가 눌려요. 자, 눌리는데 자, 여기서 1차적으로 파동을 하나 그려봅니다. 내려오는 파동.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아니라 다시 반등을 하는 척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꺾이면서 또 한 번의 바닥을 다져요. 근데 이때 당시에 1차적인 저점 구간과 이번에 만든 저점 구간이 겹쳐지는 선으로 딱 그었을 때 이게 뭐가 된다? 지지선이 된다.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지선이 정확하게 받쳐진다면 자, 말 그대로 더 이상 내려가진 않네. 왜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때 당시만 내려오면 나름 주가가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저렴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수급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라면 사야지. 그러면 자,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받쳐주면 받쳐줄 때마다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 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의 N자 패턴, 즉 하나의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일정 수준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지점을 선으로 그은 것이 바로 지지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노란톡방에서 한때나마 같이 공략했던 아프리카 TV 이 차트만 보더라도 하나의 지지선과 저항선이 연결되어 있죠. 자, 주가가 이때만 가면 96,000원대만 가면 올라가질 못해요. 왜? 이때 당시만 올라가면은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저항선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부터 돌파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의 저항선이 나중에는 지지선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반대로 지지선. 자, 이 종목은 이 아프리카 TV는 6만 원대만 가면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 왜? 이때 당시에 기업 가치는 6만 원대 밑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싸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때만 가면 살려고 하는 수급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6만 원대만 내면 수급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차트를 볼 때 지지와 저항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수익 보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이 예를 드는 차트들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은 노란톡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노란톡방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 방송 시간이 6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이후에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찍고 입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또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인증 사진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신 후에 방송 인증 사진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원탑 시간인데 오늘 장에서 원탑 종목 어떤 종목 챙겨오셨나요? 저는 오늘 원탑 종목을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반도체 종목으로 또 준비를 반도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반도체는 지금의 시장에서 사실상 주 업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나마 이제 희망이 있는 업종인데, 자, 반도체가 어제까지는 강했지만 오늘은 좀 다소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시장에서 N자 패턴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상승이 나왔다면 조정을 받는 그 흐름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 반도체 종목이 쉬어가는 이 구간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화 장비 전문 기업이고, 이 사실상 카메라 모듈과 반도체 장비에 대한 검사 장비를 제작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카메라 모듈 관련주와 반도체 관련주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 반도체 빼고도 카메라 모듈, 요즘에 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 때문에 꾸준하게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슈가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는 북미 전기차 고화질 카메라 확대 도입 소식 속에 이 종목은 카메라 모듈 제조 사업을 영위했다는 사실을 부각이 받아서 한 차례 상승을 받았어요. 자, 그 시점이 언제인지 같이 차트를 볼 건데, 자, 언제일까요? 이때 당시에 보면 장대 양봉 한번 나오죠? 이때네요, 이때. 이때 당시에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도 상승이 나왔고 아직까지 그 흐름이 깨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뭘 확인을 할 수 있냐? 지금 이때 당시에 지지 구간이 나오고 있죠. 자, 이때 당시 지지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수급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와요. 올라가는 흐름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상승이 나오지만 결국엔 이어지는 건 하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저점이 또 한 번의 저점을 올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뭐가 나오고 있냐? 자, N자 패턴. 그냥 딱 그러기만 하더라도 N자 패턴이 딱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물론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눌리는 흐름을 받고 있지만, 자, 이 종목도 결국엔 지금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21선 위에서 꾸준하게 주가가 지지를 받고 있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구간부터 충분히 매수 가능 시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저는 이 고점 한 번쯤은 다시 도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4,300원대에서 5,500원까지만 노려본다면 못해도 한 20%의 수익 이 차트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지지와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이 차트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확한 종목명과 매수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도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장의 원탑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장비주라고 하는데 이 종목은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죠.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자면 N자 패턴의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 N자 패턴 공략하는 걸로 참 유명합니다.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수익난 종목들의 대부분이 다 N자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드렸는데 하나투자증권, 한국컴퓨터 등등 N자 패턴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먹을 만한 구간에서 드린 종목이거든요. 오늘 주시는 원탑 종목 또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도 오늘장의 원탑 종목으로 한번 단기간에 혹은 단기 수익 느낌으로라도 수익 보고 싶다. 최근 시장 너무 어렵잖아요. 시장도 애매하고 어떤 종목을 잡을지도 모르겠고 하는데 함께하는 노란톡방 안에 오시게 된다면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등 다양한 전략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1분 남았거든요. 우측 하단에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